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동영상 올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올리고 있는데, 혈액순환 운동 심화 과정 관련 동영상입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고,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제 안쪽 바깥쪽과 또 옆구리, 그리고 개그름, 그냥 꽃게그름처럼 옆으로 걷는 부분.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면 오른쪽으로 옆으로 걸을 수도 있고, 왼쪽 옆구리가 약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걸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안쪽, 바깥쪽, 옆구리, 측면 쪽입니다. 그죠? 측면 쪽이고,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것들은 앞발, 뒷발, 이 문제도 있었으니까, 앞발, 뒷발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한쪽 발이 앞발이면, 한쪽 발이 뒷발이면, 주로 앞발을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 당기는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두 다리가 다 앞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 발은 덜 앞발이고 한쪽 발은 많이 앞발이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발을 뒤로 좀 당기는 식으로 걸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앞발은 좀 더 세게 뒤로 당기고 뒷발은 살짝만 뒤로 당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 동작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발, 뒷발을 조금 개선해 주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옆구리 문제도 중요합니다. 옆구리 문제도 중요하고, 옆구리에 필요한 중량,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 벌어지는 정도가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약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 약간 이렇게 왼쪽 발이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렇게 제가 느껴보니까 한 80g 정도 필요한 것 같아서 오른쪽 옆구리에 80g 차고 있었다. 지금 또 차고 있습니다. 지금 또 차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게 80이라는 게, 제가 왜 자꾸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렇다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든 게 편하고 좋았어요. 잠도 잘 자고 이랬으면 제가 옆구리를 찰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뭔가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낮에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밤에 잘 때 뭔가 이상하게 불편함이 자꾸 생기더라. 근데 이게 뭔가 이거 물병 기대보고, 오른쪽 골반 쪽에 물병 기대고, 왼쪽 갈비뼈에 이렇게 물병 기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편하다고 느껴요. 그럼 이거 분명히 오른쪽 옆구리가 약한 거 맞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해보면 눈에 테스트 결과가 어느 한쪽이 더 벌어졌다,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차례 반복해보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왼발이 약간 벌어져 있다. 약간 진짜 막 눈에도 안 보여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게 조금 세밀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발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걷잖아요. 걷는데 여기가 뒤꿈치라면 안쪽에 있어요. 뒤꿈치 안쪽과 앞꿈치 안쪽, 이거 뭡니까? 공손열이라고, 엄지발가락 그 뿌리 부분에 이거 안쪽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꿈치 안쪽, 이걸 자를 대고 30cm 자를 대고 일자로 그냥 직선을 쫙 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엄지발가락 툭 튀어나온 부분과 뒤꿈치 안쪽을 자를 대고, 눈에는 안 보여요. 자를 대고 축 껐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 안쪽 톡 튀어나온 그 부분과 뒤꿈치 안쪽을 자를 대고 툭 껐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앞꿈치 뒤꿈치를 동시에 봐야 이게 벌어짐 정도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저희 아내나 저희 이제 가족 딸아이를 테스트를 해볼 때, 이 어떤 때는 이제 치마를 입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뒤꿈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장치마 있잖아요. 긴 치마를 입고 해버리면 뒤꿈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벌어짐을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 바지를 입고 하면 또 괜찮은데, 또 바지도 이게 기장이 긴 거는
또 뒤꿈치가 잘 안 보여요. 뭐 나팔바지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바지를 좀 접어 올리고 이렇게 보면 일자로 직선을 쫙 이렇게 약간 대각선 사선으로 딱 그으면, 선을 그었다고 이렇게 보면 이게 벌어짐 정도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누워서 물장구 치기를 해보면 무릎이 더 벌어지는 쪽이 있다, 뭐 이런 게 또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인데 제가 예전에 댓글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걷기 할 때 테스트 발 벌어지는 경우와, 예? 누워 있을 때 발 벌어지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한번 예전에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서서 이렇게 걸어보면 오른발이 이렇게 벌어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발끝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면 왼발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걸 더 신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걷기 테스트를 더 신뢰를 해야 돼요. 누워서보다. 만약에 걸을 때와 걷기 테스트와 누워서 볼 때 발 벌어지는 게 동일하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꼬이는 게 아니고 그냥 순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몸이 이렇게 뭔가 꼬여 있다, 이렇게 다리하고 상체하고 막 뒤틀려 있다 이럴 때, 뭐가 이렇게 순방향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혈액순환이. 그럴 때는 서서 걷기 테스트 하는 거와 누워서 이렇게 발 벌어짐, 이게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걷기 테스트를 하면 오른발이 벌어지는데 누워서 바라보면 왼발이 벌어진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서서 걷기 테스트를 하는 걸 더 신뢰를 하십시오. 제가 그 2가지 경우 제가 목격했는데 그게 더 맞더라는 겁니다.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서서 하는 데이터가 더 정확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뭐 저도 100%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서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중에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조금 나았던 그런 게 기억이 있습니다. 서서 값이 더 좋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를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서서 테스트하는 게 우리가 원래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지 누워서 테스트하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누워서 하는 거는 참고용으로 그냥 걷기 테스트인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랬을 때 참고용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했고, 근데 물장구 치기 이런 거는 또 맞을 수도 있어요. 물장구 치기에서 무릎이 더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거. 안장다리가 더 심한 쪽이 옆구리가 더 세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장다리가 더 심한 쪽이 옆구리가 더 세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냥 요거는 지난 동영상에서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이라서 저희 딸아이가 집에 와 있는데, 이제 저희 딸아이는 오른발이 앞발이에요. 오른발이 앞발이고 왼발이 뒷발이고, 또 옆구리는 저하고 같이 오른쪽 옆구리가 좀 약해요. 오른쪽 옆구리가. 근데 여기는 다리 테스트를 하면 왼발이 이렇게 왼쪽 발이 벌어지거든요. 걷기 테스트를 해보면.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고 오른발이 앞발이다. 자, 근데 이제 옆으로 개걸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왼발이 뒤로 가 있어요. 왼발이 뒤로 가 있어서 이제 개걸음을 하면,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오른발은 옆으로 가는데 왼발은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오른발 옆으로, 왼발은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 왼발이 이제 이쪽이 왼발인데 왼발이 뒷발이라고 생각되면 계속
왼발을 오른발 앞에다가 이렇게 계속 걸어도 돼요. 네? 이렇게 걸어도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옆구리 약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그냥 지난 동영상에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러면 율동감이 더 있다고 했는데,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왼발이 자꾸 뒷발로 오고 오른발이 자꾸 앞발이면, 일부러 왼발을 계속 한쪽은 앞쪽만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렇게 옆으로 걸어도 되고, 뭐 반대로 왼쪽으로 걸어야 될 경우,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 옆구리가 약한데 왼쪽으로 걸어야 될 경우에는 또 앞발 뒷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응용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용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얻은 수학 중에 제일 큰 수학이라면 우리가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해주는 동작 중에 순방향적으로 왼팔을 밑으로, 그러니까 왼팔을 밑으로 이렇게 좀 밑이나 약간 뒤로, 그죠? 왼팔은 밑으로 당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른팔은 어깨를 이렇게 쳐주는 동작이 중요하다고 했고, 또 실질적으로 오른팔을 이렇게 위로 달리기 할 때, 그죠?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자꾸 오른팔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냥 달리기 동작 같이 오른팔은 자꾸 위아래 이렇게 해서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어깨 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팔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자, 항상 필수 조건은 왼팔은 아래쪽으로 약간 힘이 가져야 된다. 기억하시죠? 이게 잡을 데가 없으면 주머니에 손이라도 넣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고 있어야 된다. 아래쪽이나 뒤쪽으로. 그죠? 아래쪽이나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른팔은 이렇게 하든가 어깨를 쳐줘야 된다 이랬는데, 제가 그냥 우연히 그냥 답답한 마음보다는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뭐 좀 오늘 좀 좋은 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들어가 봤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그런 게 생겨요. 이거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해봤던 거예요. 이게 안 해본 게 아니고 해본 건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뭔가 하면 오른쪽 어깨 치는 거하고 오른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 오른쪽 어깨 치는 거하고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은 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며칠 전에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테스트 해봤는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결과값이 나왔는데, 어깨 치는 것보다는 팔을 들었다 내리는 게 훨씬 강력해요. 어느 정도 강력하나 하면 최소한 2배, 3배 정도는 강력한데, 근데 이 팔을 계속 들었다 내는 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간 어퍼컷 같은 느낌이야. 앞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턱을 이렇게 탁 타격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툭툭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정면으로, 그죠? 정면으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딱 정면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아래에서 위로 툭툭. 그 왼팔은 위에서 아래로 하죠, 그죠? 오른팔은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그죠? 이거 옛날에 우리가 오른팔은 앞에서 이렇게 해서 뒤로 돌리고 왼팔은 밑에서 해서 뒤로 해서 앞으로 돌리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손잡이 경우에. 그때도 이 얘기를 한번 제가 한두 주 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거 좋다라고 했던 분들 되게 많고. 근데 그 전에 한번 제가 어떤 분이 이게 달리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달렸더니만 막 한참 달리니까 컨디션이 떨어져서, 네? 이렇게 달리니까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오른팔은 아래 위로 왼팔은
밑에서 이렇게 뒤로 약간 뒤로 가기도 하고 제자리 왔다가 뒤로 가기도 하고 오른팔은 아래 위로 약간 이상하나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이렇게 뛰었더니만은 막 불편한 게 싹 사라지면서 좋아지더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달릴 때 이렇게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밝혀진 것들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많은 것들이 밝혀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루는 근데 그게 하여튼 오른팔을 많이 들면 이게 무슨 효과인가 하면 이게 우리가 오른쪽 어깨 두께 넓이가 왼쪽에 비해서 얇다고 했습니다. 왼쪽이 더 두껍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잡이도 오른쪽 어깨가 얇고 오른손잡이도 오른쪽 어깨가 얇아요. 당연히 오른쪽 팔의 근육은 더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어깨가 얇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오른쪽 폐가 처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그러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공통적으로 오른쪽 어깨가 더 얇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20세기 들어와서 글씨 쓰는 문화, 옛날에 붓글씨를 쓸 때는 우리가 이게 밑으로 꽉 누르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붓글씨는 살짝 들고 이렇게 어깨를 들고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대에 들어와서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연필이 나오면서 글씨를 이렇게 꾹꾹 눌러 쓰면서 이게 아래쪽으로, 오른팔을 아래쪽으로 누르는 그런 힘이 굉장히 계속 작용이 되면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가 걸쳐서 자꾸 이게 힘이 오니까 오른쪽 어깨가 점점 약해지는 건가? 라는 추론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팔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의 10년 이상, 뭐 12, 13년 동안 계속 글씨를 썼으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다. 어려운 막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좀 건강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절대 평가에 넣을 수는 없는데, 그냥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팔은 위로 자꾸 들어주는 게 좋고, 앞에서 위로 들어주는 게 좋고, 왼팔은, 밑으로 내리거나 뒤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어깨를 들썩거린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른쪽 폐가 처져 있는 걸 순간적으로 자극을 준다는 거지.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친다고 해서 여기서 뭐 근육이 막 생겨지고 혈관이 커지고 물론 아주 미세한 변화들은 있을 겁니다. 그죠? 오른쪽 어깨 위쪽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얇아진 어깨가 더 두꺼워지거나 이런 지경까지 변화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깨를 친다고 해서. 근데 어깨를 치는 거는 순간적인 충격을 통해서 처져 있는 폐가 이렇게 창자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깨를 탁 쳐주면 창자를 누르고 있던 폐가 슬쩍 들리니까 가스 연결성이 살짝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치는 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고, 들고 있는 게 더 세죠. 툭툭 치는 것보다는. 근데 계속 들고 있으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툭툭 치기도 하고 들고 있기도 하고 이게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오른팔을 이렇게 해주면 좋다라고 제가 균형 잡기 상황에서나 이렇게 또 여러 번 또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밑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다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 또 이렇게 잡고 왼손에 이렇게 제가 오른팔을 위아래 이렇게 해주면 폐가 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참 하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도 했었죠.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과거의 것도 자꾸 보셔야 응용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용 능력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팔을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팔을 들었다 내리잖아요. 이게 어깨 근육과
어깨 관절, 어깨 쪽에 몰려있는 혈관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니까 어깨를 들썩들썩 치는 것에 비해서는 근육이나 혈관을 키워주는 힘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요인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물병까지 들고 하면 더 강하게 하겠죠. 더 강하게 하는데, 이거 한참 하다 보니까 그냥 물병을 이렇게 하고 한 10개 하고 쉬었다가 10개 하다가 쉬었다가 이러면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너무 올라와서 뭐 오른쪽 잇몸이 붓는다든가 오른쪽 편두선이 뻐근해진다든가 오른쪽 눈이 막 찌릿찌릿해진다든가 오른쪽 목이 막 뻐근해지다든가 오른쪽 어깨 이쪽이 뻐근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진짜 생겨요. 이 한참 하다 보면. 그 제가 하루는 날 잡아서 그냥 그 바깥에 나가서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 내가 왼손으로만 당긴다는 거 있잖아요. 이래 앉아갖고 꽉 당기면 제가 몸무게 65kg인데 65kg가 쫙 들리면 쫙 힘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냥 제가 이거 최근에 한 5번, 6번 당기다가 뭐 권투도 하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권투가 아니고 약간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적용을 해보려고 이걸 당기고 난 다음에 한 5번, 6번 당기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른팔은 위아래, 오른팔은 위아래, 왼팔은 앞뒤, 이렇게. 앞뒤도 아니죠. 그냥 여기서 제자리에서 뒤, 제자리, 뒤, 제자리, 뒤, 제자리. 이렇게. 오른팔은 아래, 위, 아래, 위. 오른팔은 권투에서, 복싱에서 어퍼컷 하는 겁니다. 어퍼컷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툭툭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올릴 때 약간 힘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근데 달리기 할 때도 이렇게 하죠. 그죠? 달리기 할 때도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달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비대칭 문제가 생겨 있으니까 왼팔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왼팔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기립근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생겨요. 한번 걸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약간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은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 있는 성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왼손으로 뒤로 잡아 당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도 하루에 한 번쯤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굳이 기립근 운동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걸어주면 좋기는 좋아요. 분명히 좋은 거 있습니다. 좋은 거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왼팔을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힘을 좀 가해줘야 돼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왜 오른쪽에 피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이 또 이겨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왼팔은 어떻게 하든 중간중간에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밑으로 내리는 힘이나 뭐 주머니에 꽂는다든가 주머니에 꽂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주머니에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이 팔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힘이 더 셀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왼팔은 기본적으로 힘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왼팔에 전혀 힘을 안 주고 오른팔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 폐가 들리다가 또 피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와서 피가 또 내려앉아 버려, 폐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왼쪽으로 가야 돼. 그죠?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뭔가 피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지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 했던가요? 여러분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 저도 이렇게 바깥에 운동하러 갈 때 가방을 이렇게 뭐 물병이나 이런 거 하나 들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백을 하나 들고 다니는데 요걸 손목에 이렇게 꽂아 갖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버립니다. 이 바깥에 외투를 입으면 이게 주머니가 조금 높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걷는데 한 번씩 오른팔을 이렇게 해주고 걷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걷습니다. 이게 왼손에 어떤 물건이 있을 때는 왼손에 주머니 꽂으면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는 주머니에 손을 못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목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걸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걷습니다. 이러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런 것도 다 그냥 응용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관심이 있다라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걸 한 5번 정도 땡기고 6번, 7번 땡기고 계속 이렇게 앉아서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한 20번, 30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한 5번 땡겨요. 또 이렇게 또 한 20번, 30번 정도 해봤습니다. 이걸 그냥, 이거 느낌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좋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몇백 번을 해봤습니다. 그냥 테스트니까. 저는 실험을 해보니까. 하고 그날 저녁에 와서 자는데, 와, 횡격막이 막, 오른쪽 횡격막이 들리면서, 이 겨드랑이 쪽, 이쪽, 이 위쪽이, 횡격막 위쪽이 뻔해지면서 막 밀려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뇌혈관이 좀 좁아졌잖아요. 가슴 혈관, 목 혈관, 얼굴 혈관이 좀 찌그러졌잖아요. 못 받아주더라고요. 횡격막은 들리는데 이게 상체에서 못 받아주는 뻐근함이 찾아오는데 저는 이걸 좋다고 봤습니다. 좋다. 이 횡격막이 들리는 거 확실하다. 특히 오른쪽 폐가 들리는 거 확실하다. 이거 너무 강하게 찾아온다. 제가 열심히 해보는 이유는 맥시멈까지 몰아붙여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주의사항을 알려줄 목적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이런 불편함이 오구나라는 주의사항도 여러분한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확인을 제대로 하려면 맥시멈까지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제가 일단 감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는 좋은 거 맞다. 이거 확실히 좋은 거다. 오른쪽 폐가 처져 버리면, 가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통해요. 뭐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황장애가 온다든가, 모래주머니 조정해도 안 되고, 배에 이거 보충을 해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때 폐가 처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폐가 들리면서 뭔가 다시 통하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폐가 처지면 먹통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먹통이 된다면 무슨 조치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 폐가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통하면 이 오른쪽 폐가 처진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잘 보면 어깨보다 이거 오른팔을 잘 들어주면 왼팔에 적당한 힘을 주고, 이 적당한 힘을 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만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른팔이 피가 더 많은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란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야. 달리기를 할 때도 이거보다는 이렇게 달리는 게 더 좋고, 이렇게 달리더라도 왼손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고 전화기라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덜 하겠죠. 전화기라도 왼손에 전화기 같은 거라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 한 게 낫겠죠. 그것도 중간에 생각나면 옆에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세요. 탁자 같은 거 있으면 왼손을 이렇게 좀 누르면서 이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잡을 때가 있으면 이렇게 당기면서도 이렇게 하고, 그죠? 밀 때가 있으면 또 밀면서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오른팔을 위아래로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한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 어깨 쪽으로 피가 자꾸 올라와야 돼. 그리고 얇은 오른쪽 어깨가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비대칭 요소가 워낙 세니까 이것도 개선해주면 오른쪽 폐가 들리는 건 확실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오른쪽 폐를 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거, 다리 조작을 해도 오른쪽 폐가 들리기도 하는데, 옆구리를 해도 오른쪽 폐가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리 잘 맞추고 옆구리 잘 맞춰도 오른쪽 폐가 처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움직이고 있다든가, 정적으로 있다든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결국은 또 오른쪽 폐가 처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 쪽이나 이런 데 문제가 다양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왼손에 힘을 주고 오른팔을 이렇게 하는 거. 가끔 가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때는 뭐 왼손에 전화기라도 이렇게 좀 잡고 하세요. 왼손에 이렇게 전화기를 잡고 이렇게 걸으면, 또 아니면 왼쪽 옆구리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툭툭 치는 것도 좋다고 했잖아요. 겨드랑이 칩니까? 겨드랑이 치는 거 분명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려면 이제 할 게 진짜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많이 받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이거 응용 동작이에요. 응용 동작. 주머니에 손 꼽는 게 왜 나온지 아세요? 겨드랑이 치다가 이게 응용 동작으로 나온 거예요. 겨드랑이 계속 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주머니에 손을 꼽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뭔가 왼쪽 가슴에 압박도 오고 또 왼팔을 밑으로 내려주는 효과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도 좀 더 편하라고 제가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찾아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저는 이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오른팔을 위아래 흔드는 게 어깨보다 훨씬 더 세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같이 병행을 하세요. 병행을 하시고 오른쪽 어깨에 툭툭 쳐보기도 하시고요.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같이 하면 더 좋고 근데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왼팔을 이게 뭐 의자에 앉아있으면 밑이라도 꾹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죠? 사실 누워있을 때도 적용되거든요. 왼팔을 밑으로 누르고 누워서 오른팔을 이렇게 허리에서 꼭 위까지 허리에서 얼굴까지 이렇게 들었다 냈다 해버리면 오른쪽 폐가 들려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아까 제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 횡격막 위가 막 뻐근해지면서 막 등짝이 이렇게 막 뒤틀리는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 횡격막이 들리면서 막 그동안 안 가던 쪽으로 피가 막 몰려가니까 막 몸이 막 부대끼더라고요. 몸살은 아닌 것이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좀 이래 이제 이 운동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한 2시간 집안일 하다가 다시 누우니까 한결 좀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아서 그냥 자기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무리하면 그런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가 무리인가라는 거는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시멈까지 가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또 너무 조심하다 보면 효과가 안 나타나 버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 이거 뭐 해도 소용없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여러분 손해잖아요. 근데 폐가 들린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들리는 거냐? 아, 이거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확 들리면서 창자 문제의 개선도 막 일어난 것 같아요. 오른쪽 폐가 들리면 대장과 소장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창자 부분, 뭐, 옆구리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옆구리에 뭐 중량을 차고 있으면 그 중량도 막 변화가 막 생겨요. 그 정신 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테스트도 중간중간에 해봐야 되겠죠? 어떤 그런 사례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폐가 처져서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경우 제가 가끔씩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경우를 종종 당하기도 했었어요. 저희 아내도 또 최근에도 한번 당한 적이 있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 하여튼, 오른쪽 폐가 처지면 먹통이 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맞추고 막 달리고 막 해도 막 보충을 해도 안 통하면 이 작업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거 탁 잡고 바람 불어가면서 머리 흔들어 가면서 그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팔만 하라고 그랬다고 바람도 안 불고 머리도 안 흔들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뭐 효과가 덜 나타나겠죠. 그죠? 그것도 그렇다고 계속 머리 흔들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래 하다가 바람도 불어주고 머리 흔들어주면 머리에서 피가 빠졌던 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좋습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이걸로 마칩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도 이렇게 좋은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폐가 처지는 경우, 오른쪽 폐가 처지는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주의하시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구리 중량 필요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필요하신 분들 찼으면 좋겠어요. 20, 30, 50, 70, 80, 100 이런 거 한번 차보시기 바랍니다. 옆구리 필요하시다. 발 테스트가 확실히 차이가 미세하게 나도 조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차보면 알아요. 안 차보면 몰라요. 모르면 물병이라도 기대보라 그랬죠. 누워서. 아니면 옆으로 걸어보세요. 옆으로 걸어보시고. 테스트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옆으로 걸어서 좋으면 이거 필요한 거예요. 옆구리가 센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센터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시그널입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 모레쯤에는 안 차고 할래. 별로 지혜로운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차야 돼요.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